네,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과 F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오늘 특집으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오기석 법인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인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입니다. 예, 자, 엔비디아 오늘 주제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미래가 밝은 갓비디아. 자, 미래가 이제 밝게 느껴지는 그 유니지 실적이 완전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일단 외신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조금 전까지 저도 CNBC하고 다른 방송들을 좀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 첫 번째로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장외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봤을 때 $1,000를 지금 넘어섰거든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결국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1,000불에 이제 도달했다. 라는 것 역시도 지금 투자자를 굉장히 큰 좋은 센티먼트가 되고 있고, 지금 실적하고 매출 둘 다 가이던스를 상당 수준으로 이제 더 상향을 했어요. 그 이상의 지금 실적을 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응 앞으로 최소한 몇 분기 동안은 엔비디아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그 가능성을 확실히 지금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사실 실적뿐만 아니라 하나 더 중요한 뉴스가 나온 게 그 주식 분할에 대한 얘기도 나왔거든요. 지금 10대 1로 주식을 분할하겠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엔비디아 거래되는 가격이 약 100불 언저리로 거래가 되게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통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 역시도 지금 주가의 상향 조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신은 환호하는 분위기다. 장외로 지금 $1,000 돌파했다라는 것에 센티멘털적으로 지금 의미가 부여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오늘 그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FMC 의사록이 이제 먼저 공개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매파적이었다라는 좀 평가가 있었는데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어질 가능성 여기서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의사록이 4월 30일에서 이제 5월 1일에 있던 FMC의 의사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맞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좀 안도해도 되겠습니까? 우선은 그 의사록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매파적이었던 것 같아요. 일부 이제 연준 의원들은 여전히 이제 오히려 금리 인상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그 연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수준의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소수 의견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그런 내용이고요. 또 이번 사실 연준 회의록을 봤을 때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금리를 혹은 현재 수준의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된다. 뭐 영어로는 higher for longer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정책적인 방향성의 기조가 잡혀 있다라는 부분 역시 사실 시장에서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1분기 물가도 사실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 결국 높았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연준 의원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고금리가 상당 부분 오래 진행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경제 구조 자체가 고금리에 좀 익숙해져 버린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사실 금리 인하 가능성 혹은 그 시점에 관해서는 시장 참가자들의 뷰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많이 변하지 않은 예를 들어 CME 페드와치를 보면 여전히 이제 올 9월에는 첫 금리 인하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다만 아주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씩 그 센티먼트가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일어날 것이냐,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요. 올해 12월까지 금리 인하 횟수가 몇 번이 될 것인가를 봤을 때 조금씩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가 어쩌면 올해는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로 마칠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어서 올 2024년 같은 경우는 극적인 금리의 변화는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더 큰 확신을 얻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좀 매파적인 분위기로 조금 위축된 모습이었는데 일단 9월의 금리 인하 스타트는 예상이 됩니다. 이제 핵심은 한 차례인가 이제 두 차례인가에 대한 조금 더 방향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FOMC 의사록 이후에 오늘 3대 지수 좀 약세 마감된 부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다시 이제 엔비디아 발 앞으로의 AI에 대한 기대감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AI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장중 주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고요. 앞서 얘기를 했듯이 데이터 센터가 좀 매출이 폭증되는 것을 엔비디아 실적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전력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서 퍼스트 솔라가 이틀째 50% 급등. 시장의 핫 키워드는 역시 AI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네. 사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저 다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결국은 AI발 혁신의 지금 초입 부분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데이터 센터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뭐 추가로 더 많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그럴 여지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좀 부정적인 시각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실적 발표 난 걸 보면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데이터 센터 매출을 지금 엔비디아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지금 뭐 빅테크들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오픈 AI 같은 뭐 이런 빅테크 혹은 딥테크라고도 최근에 부르는데 이런 테크 업종에서 AI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게 첫 번째 장 확인이 된 것 같고, 뭐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 UBS에서도 보면 지금 3년 뒤에 지금 수익이 현재 수준에서 한 3배 반 이상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치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이제 AI 산업에서 하드웨어에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드웨어를 가동하기 위한 이제 전력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력에서 사실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전력 그 다음에 보면 사실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데이터 그 자체거든요. 데이터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 초기에는 이제 빅테크 위주로 굉장히 수요가 많아서 이게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저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 혹은 일반 사용자들이 AI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예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최대 은행인 JP모건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인덱스 GPT라는 이제 솔루션을 도입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챗GPT3가 나온 지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글로벌 최대 금융기관 중에 하나인 JP모건에서 이제서야 지금 AI를 활용한 솔루션을 도입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거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혁신의 선봉에 설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안정성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정성을 이제 충분히 테스트한 게 아닌가. 라는 걸 이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당분간 테크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 AI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도 얘기해 볼 수가 있고 잠시 이제 좀 전에 전력 얘기하면서 하나 더 말씀드렸던 게 데이터인데 결국 AI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하드웨어를 가속하기 위한 에너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학습에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초입 구간임을 완전히 확인을 했고요. 지금 오기석 법의장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빅테크 중심으로 먼저 움직였다면 이제 일반 기업들도 AI의 파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이게 좀 핵심 포인트로 잡아가면 되겠다라고 의견 주었습니다. 그럼 국내 오늘 반도체주들 어떨까요? 일단 시간 외에서 지금 $1,000 엔비디아 넘어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투자자들이 좀 고조되어 있는데 좀 살펴주시죠. 네, 저는 이제 한국 증시 역시도 이제 본격적으로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AI 관련 이제 열풍에서 한국 증시가 좀 소외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소외된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제가 홍콩 현지에서 뭐 펀드 매니저들, 헤지 펀드들이 좀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한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조금 더 확실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뭐 드러켄 밀러 같은 경우도 보면 좀 쿠팡을 예전부터 투자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결국 다시 이제 AI에 대한 얘기로 사실 조금 돌아오자면 최근에는 이제 HBM 메모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예요. AI의 사실 특성을 조금은 이제 이해하면 좋겠는데, 보통 AI라고 하면 굉장히 큰 용량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용량이 보통 어디가 제약 조건이었냐면, 엔비디아에서 생산하는 뭐 GDX 혹은 H100 아니면 H100 혹은 A100 같은 그래픽카드 가속기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용량이 사실 AI 소프트웨어의 사이즈의 한계였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64기가 들어가느냐, 128기가가 들어가느냐, 256기가 이상의 메모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AI 모델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는데 트렌드는 AI 모델이 훨씬 더 큰 규모의 용량을 필요한다라는 건 분명한 트렌드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생산적인 요건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병목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HBM 메모리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국에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후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당연히 마이크론이 후실적을 발표를 했으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유사한 그런 이제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지금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있는 이제 메모리 업체에 굉장히 포커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이걸 봤을 때 전반적이 아니라 오늘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국내 시장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할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법인장님, 이제 전략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긴장감 내려오는 글로벌 증시, 이제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투자 전략은 저희 AI 모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나오는 데이터만 봤을 때는 여전히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다시 한번 지금 상승장에 대한 확인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모델이 지금 보는 주요 변수들이 국채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의 변동성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둘 다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변동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상황이 굉장히 편안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시장의 변수들도 안정화되고 있고 그리고 기업의 실적 역시도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점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시장에서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크지 않다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기석의 오픈소스 법인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도 엔비디아는 시간 외에서 $1,000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늘의 전략들 다음 프로그램에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